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당내외의 분란으로 곤경에 처했는데요. 그나마 기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야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변경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으니 서로 유불리를 따지며 질질 끌다 선거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지금에나 통과시킨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크게 만족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출마한 곳이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 포함되었고, 이게 또 이 양반한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경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이유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를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출마를 감행에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는 기존 계양갑 선거구에 속했던 작전서운동이 들어왔고, 계산 1동과 계산 3동을 계양갑으로 보냈는데요. 작전서운동은 민주당이 지난 16대부터 21대 총선까지 5번 연속 계양갑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때 특히 민주당의 높은 지지를 보낸 동네입니다. 이곳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에게 44.93%의 지지를 보내 효성동, 작전동 등 선거구에 포함된 동네 중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62.11%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투표함으로써 유동수 의원이 재선의 고지를 밟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런 작전서운동이 이번 선거구 조정을 통해 계양을에 편입되었으니 이 대표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겠죠. 반면 원래 계양을에 속했던 계산 1동과 계산 3동은 이 대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동네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는 계산 1동에서 50.79%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얻은 49.21%와 비교해 아주 근소한 차이만 앞섰습니다. 또한 계산 3동은 이 대표에게 53.35%, 윤 후보에게 46.65%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동네에 비해 이 대표에게 박한 지지를 보냈던 곳입니다. 이러니 민주당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작전서운동을 얻고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계산 1동과 계산 3동을 빼는 게 이 대표가 당선되기에 유리하겠죠. 현재 계양을에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고 이 대표와 빅매치를 진행 중인데요. 이 둘 모두 차기 대선의 후보군으로 거명될 만큼 거물 아닙니까? 그러니 흔히 이번 계양을 선거를 명룡대첩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에 실시되었지만 경인일보에서 3월 1일에서 2일까지 실시된 인천 계양을 가상대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진보당 고혜경 후보와 자유통일당 유동규 후보와의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 대표는 45.2%, 원 후보는 41.6%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 같은 조사에서 실시된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1.4%, 37.7%의 결과를 나타내 정당 지지도에 비하면 원희룡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계양구의 선거구 조정 전에 실시된 결과이며 변경된 선거구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독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재편된 선거구역 조정을 두고 원희룡 후보도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원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룡대전전 텃밭 고르기 했나 이재명의 유리한 지역 계양을로 조정이란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를 올린 후 유권자도 비명행사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번 계양구의 선거구 조정은 계양갑 선거구의 인구 하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의 인구 하한 기준인 13만 5,521명을 급작스럽게 작년 12월 초 13만 6,600명으로 결정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 안에 들어갔던 계양갑 선거구는 기준에서 몇백 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양을 과해 구역 조정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22대 총선 선거구의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계양갑은 13만 5,710명, 계양을은 15만 2,5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계양갑 인구는 13만 9천여 명, 계양을 인구는 14만 9천여 명으로 변경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인구 하한 기준이 변경된 것도 의아하지만 겨우 수백 명을 조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 대표에게만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인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 셀러맨더와 비슷하여 이를 게리라는 이름과 합쳐 게리맨더링이란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을 선거구의 영역이 조정되는 과정을 보며 조금 알만한 국민이라면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라는 게 절차와 조건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구가 유독 본인한테만 유리하게 조정된 것을 보며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요? 이재명 저 사람이라면 무슨 야로를 부렸을지도 몰라 하는 이미지를 만든 건 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작품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바꾸는 사람인데 그깟 선거구 조정쯤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텔레그래프 코리아